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사다리꼴 나사잭이 가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사잭이 가는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사다리꼴 나사잭 TM 나사죠. 요거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입니다. 문제 보시면 나사산의 각도가 안 나와요. 미터계이기 때문에 나사산의 각도 알파는 30도죠. 30도. 만일에 TW계라고 적히면 이거는 인치계입니다. 인치계 사다리꼴 나사는 나사산의 각도 알파가 29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사다리꼴 나사에서 TM이라고 준 거, 이 알파의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그림 보고 문제를 해석하고요. 소문제 3개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나사잭이 있습니다. 이거 나사잭이죠. 나사잭이고, 나사잭은 여기에 스크류, 자, 스크류에 순나사가 있습니다. 순나사. 그리고 여기 이거 본체입니다. 본체에는 앞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순나사와 앞나사가 체결되어서 스크류잭의 위에 하중을 이렇게 가하면서 핸들을 돌리면요, 이렇게 돌돌돌 스크류기 때문에, 나사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또는 반대로 돌리게 되면 반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중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면 푸는 조건, 그죠? 그리고 올라오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오는 조건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스크류잭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풀리면서 스크류잭이 올라오죠. 하지만 위에 하중이 가해졌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자, 여기서는 풀리는 조건이지만은 위에 하중을 가해서 올라오면서 저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스크류잭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돼요? 스크류잭이고 나사잭이라고 합니다. 나사잭은 여러분들 차에 펑크 났을 때, 그죠? 차 요렇게 있습니다. 차에 펑크가 났어요. 자, 요 녀석이 요렇게 펑크 났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스크류가 요렇게 돼서 핸들 여기 달려있는 이 스크류잭을 가지고, 자, 이거는 스크류잭이 측면으로 있습니다. 이거 역시 스크류잭이에요. 스크류잭. 나사잭입니다. 나사잭은 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자, 하중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기계를 설치할 때 높이, 레벨입니다. 레벨.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스크류잭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용접 구조물, 자, 용접 구조물은 용접열을 받아서 이렇게 수축이나 변형을 일으켜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잭을 씁니다. 자, 꼭 나사잭은 아니고 유압잭도 있어요. 유압잭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잭은 자동차 펑크가 났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구조물을 교정하거나 또는 기계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스크류잭 문제 보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다리꼴 나사 TM50입니다. 50은 호칭 치수고요. TM은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라는 얘기입니다.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 나사산의 각도가, 요 각도가 알파입니다. 이 각도 알파가 30도인 것이 TM 나사고요. TW 나사, 인치계라고 말씀드렸죠. 인치계의 경우에는 이 알파 각도가 29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때, 이거 상담 마찰 계수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TM50에 힌트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유효지름이 46mm D입니다. 유효지름은 이 부분의 확대도가 이 그림이에요. 골지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골이고 이 부분이 산입니다. 멍땅하지만 골지름 D1이라 두고, 유효지름은 산지름이 또 여기 있어요. 그죠? 산지름 D2죠. 유효지름은 골지름과 산지름의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효지름 D2가 되고요. 공학적으로 힘을 계산하거나 토크를 구할 때 우리는 유효지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치가 스몰 p입니다. 피치가 8mm예요. 피치는 어디냐? 이 나사산과 다음 나사산까지의 거리, 요게
피치입니다. 스몰 P고요. 나사잭으로 5톤의 하중 P입니다. 대문자 P입니다. 위에 가해지는 하중이 P가 5톤이에요. 자, 뉴턴 단위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5톤의 하중을 들어 올리는 나사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부의 마찰 계수가 0.15 뮤죠. 나사부의 마찰 계수 어디입니까? 하중이 위에서 가해지면 요 부분은 요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공간 생기고 이 하중이 이 스크류잭을 아래로 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요 부분에 뭐가 생겨요? 마찰 계수가 있습니다. 뮤가 있어요. 그 뮤가 0.15다. 그리고 칼라브의 마찰 계수는 0.01입니다. 칼라브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칼라브입니다. 칼라브. 칼라브 또는 뭐 자리면 자립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찰 계수가 한 개,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 나사부의 마찰 계수 요거만을 따져요. 그런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자리면도 하나 더 더해집니다. 뮤1입니다. 여기 뮤1. 자, 요거 뮤1. 너트부의 평균 반지름이 25mm일 때, 자, 너트부라 그랬죠? 그림에서 너트라 따지면 요 부분이 암나사기 때문에 여기가 너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 무시하고, 자, 문맥상 이 너트부는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반지름 요겁니다. RE. 자, 요게 25m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해서 3개의 소문제 있습니다. 함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비틀림 모멘트 T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죠. 이번 문제에서는 전내전 토크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마찰 계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따라서 핸들을 이렇게 돌릴 때 이 나사부 이쪽 부분에 발생하는 토크 T1하고 그리고 다 잠겼을 때 돌리는 힘이 있죠. 잠겼을 때 풀기 시작하거나 또는 딱 잠궜을 때 발생하는 토크 T2가 있어요. 여기 면과 여기 칼라브와 여기 면이 맞닿았을 때도 토크가 발생을 하죠. T2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전회전 토크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T는 전회전 토크 T는 T1 나사부에 발생하는 토크 T1 플러스 이 클러브 또는 자리 부위에 발생하는 토크 T2를 다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T1은 이 나사부의 토크 T1은요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죠. 그러면 이 하중은 토크를 계산할 때 유효경에서 이렇게 나사부 면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찰 계수가 있죠. 따라서 T1은 하중 곱하기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회전할 때의 저항력이죠. 마찰 계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곱하기 이 부분 DE죠. 토크이기 때문에 힘이 반경 방향, DE의 반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DE는 중심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좀 위치가 맞습니다만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RE의 치수가 있습니다. 유효경의 절반이죠. 따라서 이것은 반경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T1이고 플러스 T2를 구하면 이 클러브가 이 부분에 닿았을 때 풀 때 발생하는 토크 T2는요 위에 가해지는 하중, 그죠? 하중 역시 하중이에요. 곱하기 저항력입니다. 자, 이거 평면부죠. 평면이기 때문에 마찰계수 그대로 와요. 마찰계수 저항력 마찰계수 곱하기 역시 반경이에요. 반경. 토크는 하중과 마찰 계수가 있는 것들은 저항력이나 마찰 계수가 들어야 되고 반경이 들어야 돼요. 요게 T2입니다. 따라서 수식을 풀게 되면 하중 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력, 이 부분의 저항력을 설명을 드리면 이 나사가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그림을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이 나선각이에요. 나선각 알파고 다른 교재에는 람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선은요 나선입니다. 이렇게 이 나선을 펼친 거니까 빗선입니다. 빗선. 빗선이고 나선이라고도 합니다. 나선. 그리고 아랫부분은 유효 지름에서 펼쳤어요. DE를 곱해주고 원주를 펼친 거니까 파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피치가 됩니다. 피치.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이동한 거리죠. 피치.
여기에서 이 경사면에 마찰 계수가 있죠. 여기에 마찰 계수 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체를 얹게 되면 조립된 상태가 물체가 얹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물체를 얹게 되면 여기 얹었어요. 이렇게 마찰 계수가 있는 표면에 물체를 올려놓고요. 제로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이 물체가 마찰 계수가 작용하지만 이 물체가 어느 시점에서는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때의 각도가 마찰각 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사부에서의 저항력은요. 공식을 풀어보게 되면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여기에 마찰각 로를 더해줍니다. 나선각 리드각에 마찰각을 더해줍니다. 마찰 개수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저항력이 되고 곱하기 반경은 2분의 D2죠. 유효경이죠. 그죠? 플러스 여기까지가 T1입니다. 나사부의 토크, 회전 토크고 그리고 T2 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여기 있습니다. 칼라부의 마찰계수 바로 대입합니다. 뮤1 곱하기 반경 나왔죠. 문제에서 25mm R2 자, 반경 R1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마저 정리하게 되면요. 하중에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는 풀게 되면 피치 플러스 상당 마찰계수. 왜 상당 마찰계수를 쓰냐면 이 부분 경사면이죠.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경사져 있기 때문에 마찰계수를 직접 적용하면 안 되고요. 삼각함수에서 이 평면부 이 부분의 마찰계수 뮤 다시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마찰계수가 평면에 상당하는 마찰계수가 이것이 상당 마찰계수다. 따라서 각도가 진 삼각나사, 삼각 또는 사다리꼴나사 이런 경우에는 상당 마찰계수를 적용해 주고요. 사각나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나사산의 모양이 사각이에요. 이렇게 사각이기 때문에 마찰계수와 상당 마찰계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나사의 경우에는 마찰계수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삼각나사, 사다리꼴나사의 경우에는 상당 마찰계수를 따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마저 식을 쓰게 되면 파이와 유효경 그리고 나누기 파이 유효경 마이너스 상당 마찰계수 그리고 피치를 곱해 준 것을 나누어 주면 구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2분의 D 플러스 가해지는 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뮤1 곱하기 반경 R입니다.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P는 5톤이었죠. 가해지는 하중 P는 5톤이었습니다. 뉴턴 아니었죠. 그래서 뉴턴으로 구하겠습니다. P는 5000 곱하기 뉴턴으로 구하려고 하면 9.8 가속도 값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49,000뉴턴이 나와요. 49,000뉴턴. 그래서 49,000뉴턴을 P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값을 넣겠습니다. 49,000 곱하기 피치는 문제에서 8mm 나왔죠. 8 플러스 자 상당 마찰계수 구해야 되겠습니다. 상당 마찰계수 뮤 다시는 마찰계수를 코사인 2분의 나사삼각의 절반으로 그죠? 곱해주면 돼요. 요거 단순한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찰계수 0.15죠. 0.15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자 알파 나사삼각도 알파 얼마였습니까? 30도라고 했죠. TM 나사는 30 해주시고 계산하면 0.155가 나옵니다. 따라서 0.15 여기다가 대입해 줍니다. 0.155 파이 그리고 유효경은요. 문제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46mm 46 해주고 나누기 파이 곱하기 46 유효경이죠. 마이너스 상당 마찰계수 0.155
곱하기 피치는 8mm입니다. 8 곱하기 반경 2분의 DE 46mm죠. 46. 자,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 적겠습니다. 플러스 가해지는 하중 똑같습니다. 49,000 49,000 해주고 곱하기 자리부의 마찰계수 0.01이죠. 0.01 0.01 그대로 곱해주고요. 곱하기 반경, 자 너트부의 평균 반지름 친절하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25.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5만 1375.56 그리고 이거 뭡니까? 뉴턴이죠. 뉴턴의 나머지 치수들이 다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밀리미터 치수니까 밀리미터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뉴턴 미터로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미터기 때문에 밀리미터의 10의 3승이에요. 1000밀리미터가 1m죠. 따라서 소수점 1000자리 올라옵니다. 그러면 251.375입니까? 반올림 해야 돼요. 5부터는 반올림 합니다. 38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나사잭의 효율에 대해서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나사잭의 효율 2번 에타는 몇 프로인가 그죠? 구해야 되는데 에타 공식 보시면 나사잭의 효율은 마찰이 없는 경우에 저항력 회전하기 위한 힘이에요. 이것을 마찰이 있는 경우에 저항력 또는 회전력으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따라서 위에 부분에는 탄젠트 알파가 돼요. 나선각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가 돼요. 여기에 마찰각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경우의 저항력인데 이것은 이 공식은 하중이 없을 때 계산하셔야 되고요. 하중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하중이 들어간 공식 있죠. 하중 곱하기 피치 이것을 2파이 토크로 나누어 준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에 하중 알고 있고 위에 토크를 1번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값이 나와요. 값을 대입을 하면 하중은 49,000N입니다. 곱하기 피치는 문제에 있습니다. 8mm 8 나누기 2파이 그리고 토크가 1번에서 구했죠. 1번 토크 전회전 토크 T는 25만 1375.56 뉴턴 밀리미터였습니다. 밀리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곱하기 25만 1000 굉장히 길어요. 375.56 뉴턴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0.248이 나옵니다. 이거 100분율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합니다. 그죠? 100% 하게 되면 24.8%가 나옵니다. 자, 이 기본 공식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의 이 기본 공식을 안 쓰고요. 하중이 가해졌고 토크를 구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부터 산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소요동력 이 나사잭을 하중을 싣고 나사잭을 돌릴 때 필요한 소요동력은 얼마냐 여기에 들어올리는 속도 V 나왔죠. 3번 동력 H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중 또는 뭐 힘이에요. 힘. 자, 하중 또는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는 여기에 V가 나왔어요. 이미 V죠. 그럼 하중은 뭡니까? 위에 가해진 하중의 P. 가해지는 하중을 빨리 들어 올릴수록 더 많은 동력이 듭니다. 따라서 동력 H는 가해지는 하중 곱하기 속도 V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효율 안 나왔는데 위에서 뭘 구했어요? 나사잭의 효율 우리 여기서 구했습니다. 24.8% 나왔죠? 이거 대입해 줘야 돼요. 그러면 효율은 분모에다가 에타를 넣어줘야 됩니다. 24.8을
그래서 값을 넣으면 가해지는 하중 5톤이죠. 49,000N 곱하기 속도 0.5입니다. 0.5. 0.5 나누기 0.248 그리고 효율 분모에 넣어주는데 효율이라고 하면 소수점이 나오죠. 1이면 100%가 됩니다. 그죠? 효율이. 그런데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효율만큼 동력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248 24.8%니까 계산하게 되면 1646.505 와트가 나옵니다. 이것을 문제 보시면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kW는 1000W가 되죠. 소수점 1000자리 탑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6 얼마 됩니까? 이거 반올림 탑니다. 5kW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 꼴라 사이에 필요한 소요동력까지 효율을 반영을 해서 함께 구했습니다.